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에세이. 오만이가 해야 할 일. 얼마 전 로열 아시아틱 소사이어티라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매달 열리는 회의에 갔을 때다. 백두산에 다녀왔다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회를 갖고 있었다. 그중 한 슬라이드에는 그와 동반했던 60대 중반의 한국인 신사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망원경으로 신의주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국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의주가 고향인 미스터 김은 지금 망원경을 통해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 섭섭했던지 이상하게도 그는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나 생소한 감정인지 새삼 깨달았다. 죽도록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모르는 아픔과 갈망이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한 일인 것이다. 김 선생이 말을 잃은 이유가 어찌 학교가 발전하지 못해서였겠는가. 망원경을 통해 수십 년 전 다니던 초등학교를 보며 그는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고향을 떠올렸을 것이다. 어릴 적 형과 함께 몇 감던 개울, 책 보따리 두른 채 친구들과 함께 기어오르던 커다란 밤나무, 그리고 기억 속에서 영원히 젊은 채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 생각이 깊어져 말을 잃었을 것이다. 지난 광복절에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5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연이어 대대적으로 방송되었다. 남쪽에서 올라간 이들과 북에서 내려온 이들의 사연을 동시다발적으로 방영하는 사흘 내내 우리 집에는 방마다 TV가 켜져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은 애써 관심 없다는 듯 가끔씩 곁눈질하며 화면을 훔쳐볼 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북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한 번쯤 빛바랜 사진들을 꺼내놓고 두고 온 부모 형제를 만나는 희망에 들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서재 서랍 어딘가에 있는 옛 사진들을 차마 꺼내보지도 못했다. 북에 계신 형님을 많이 그리워하셨고 친구분들이 산소자리 마련했을 때도 왜 타향에 묻히느냐고, 통일이 되면 고향에 산소자리 마련한다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셔서 어쩔 수 없이 타향에 묻히신 아버지가 생각나서였다. 이북에 형제를 다 두고 오신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 계셨으면 형님 찾아가실 수 있었을 텐데 자꾸 되뇌실 때 우리는 짐짓 못 들은 척, 일부러 TV를 보지도 않는 척, 눈물이 나오면 괜히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5년, 아니 5개월만 못 보아도 태산처럼 회포가 쌓이는 게 혈족인데 서로 못 본 지 50년이 흘렀어도 영락없이 닮아있는 게 부모 형제인데 사흘간의 감질나는 만남은 뼛속에 회한을 풀기에 너무나 짧고 서러웠다. 쌀 사오라고 심부름 보냈던 13살의 아들은 환갑이 넘은 노인이 되어 나타났고 잠깐 이삿짐 옮길 자전거 구해오겠다고 나갔던 신혼의 남편은 이제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돌아왔고 무용학원 간다고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던 딸은 이북의 고위층 명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 사연들은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었다. 남북 상봉이 이루어지는 호텔 밖에서도 드라마는 일어나고 있었다. 몸 앞뒤로 자신의 부모 친척을 찾는 팻말을 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북 기자님들을 찾아 호소하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은 90세 된 어머니의 신상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측 기자가 무심히 지금쯤은 돌아가셨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더니 화를 벌컥 냈다. 우리 오마니가 와 죽어요. 나이 90에 사람이 죽는단 말이요. 별말을 다 듣겠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억지이지만 누가 그 억지를 나무랄 수 있을까. 다시 이북으로 떠나기 전 100살 된 어머니를 돗자리에 앉히고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며 어떤 아들은 말했다. 오마니, 통일되어 아들 다시 보기 전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알갔쇼? 그게 오마니가 해야 할 일이야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마니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자꾸 우기던 아들은 울며 떠났다. 남쪽에서 올라간 어느 아버지는 나이 50에 이가 다 빠지고 깡마르고 초라해진 아들 손을 잡고 서럽게 울다가 이북 TV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자 갑자기 일어나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쳤다. 1살도 안 된 젖먹이를 두고 와서 50년 동안 죄의식을 품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장면을 보도하면서 남쪽의 기자는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기혁 씨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은 처연하게 했다고 썼다. 나는 이제껏 신문지상에 처연하다는 말이 쓰인 것도 또 그렇게 적합하게 쓰인 것도 처음 보았다. 남쪽의 100살 된 어머니는 아들이 오마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내준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람이 겨우 나이 90에 죽느냐고 화를 내던 아들의 소망처럼 북쪽의 어머니는 기다려줄지. 하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기다리다 지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눕고 마는 실향민들이 자꾸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향수병이 더욱 깊어지시는 어머니가 뜰에 핀 국화꽃에 물을 주다가 말씀하신다. 이맘때면 우리 과수원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온 세상이 사과 냄새로 진동했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할 일도 잊으시고 고향도 못 가보고 그만 떠나버리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마니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